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촬영일 날 아침에 갑자기 가자 지구에서 병원에 폭격을 당해서 뭐 400명, 500명이라는 민간인이 사상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며칠 전에 제가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유가 분석을 좀 했지만은 조금은 시나리오 분석은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 개인적 분석이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제 구독자님과 공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스팟 시황 같은 느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 여기 서머를 좀 했는데요. 그 캡처를 그대로 왔는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죠.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좀 국한되는 거. 여기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서머리 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쟁이 국한되는 거. 요거는 이제 가자 지구 지상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좀 국한되는 어떤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선이 좀 확대되는 거죠. 전선이 좀 다차원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쪽에서는 가자 지구 전쟁이 벌어지고, 또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레바논 쪽에 있는 이제 헤즈볼라 쪽의 전선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이렇게 좀 다층적인 전선이 좀 구축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선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프락시 워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마스라든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라든지 시리아 모두가 사실은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란이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도 이제 어쨌건 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이 그런데 레벨 1, 레벨 2, 레벨 2는 아무튼 이렇게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좀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같이 붙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벨 3, 시나리오 3는 뭐냐면은 이 최후의 배후, 그러니까 최후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지목하고 있는 이번 하마스의 최후의 배후 세력이라 하는 이란과 직접 대결을 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번에 어떤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전쟁 이슈가 크게 시나리오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를 하면은 팔레스타인과만 하는 국한되는 거. 두 번째로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같이 확전하는 레벨 2, 레벨 3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는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 세 가지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유가의 영향과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GDP, 그리고 유가와 변동성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GDP와 인플레이션 영향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가장 아직까지 기본 어떤 시나리오로 보았던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로 분쟁이 좀 국한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때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만약에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유가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2014년에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교전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지상군이 한 6만 명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 예를 보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경제와 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전망을 한 거는 영향 미미하다고. 예를 들면 WTI는 한 4불 정도, 최근 4불 떴죠. 4불 뜨고,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글로벌 위험 지수, 뭐 변동성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빅스 지수가 뜨게 되면은 주식시장 안 좋아지죠. 근데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GDP와 글로벌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에 적혀 있죠. 그림이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가자지고, 여기서 앞 슬라이드와 비교할까요?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만 국한된 게 레벨 1,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이고 시나리오 2는 피드백이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빨리 하고 있네요. 제가 좀 말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는 이번 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확전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가 친이란 세력이잖아요. 여기까지 확전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 1보다는 유가나 글로벌 변동성 영향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유가가 요 이벤트 터지기 전보다는 한 8불 정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확대되면은 해석을 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시나리오 1, 그러니까 가자 지구하고 하마스랑 이스라엘만 전당 붙을 때는 글로벌 빅스 지수, 어떤 변동성 지수의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전선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변동성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걸로, 한 8bp 정도는, 8포인트 정도는 상승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GDP와 글로벌 물가에도 사실 요 이전에 시나리오 1에 비해서는 조금씩 글로벌 성장률은 약간 더 둔화가 되고, 물가는 그러니까 레바논과 브라질까지 전쟁이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GDP 성장률은 한 그러니까 내년도 GDP 성장률이 한 0.3% 정도 하락할 것 같고, 물가는 0.2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전쟁이 좀 확산이 되는 거는 글로벌 경제에는 주름살이 더 커지고 물가는 조금 더 상승 압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는데 어쨌건 간에 혹여나 이 가능성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유가는 일시적으로 한 64불 정도까지 떠서 어떻게 된다? 150불까지 뜰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좀 전에 우리가 시나리오 2만 하더라도 이제 이란하고,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레바논까지만 가더라도 한 6% 정도 이제 변동 지수가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정도 변동성 지수가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글로벌 GDP 성장률이 원래 전망치보다 한 1%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1% 정도 떨어진다는 거는 원래 내년도에 글로벌 GDP 성장률이 2.7%거든요. 그런데 1% 정도 하락하게 되면 내년도 글로벌 GDP 경제 성장률이 1.7% 정도 되고, 1.7%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982년 이후에 글로벌 성장률이 최저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해서 올해 충돌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 물가가 한 1.2%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상당 부분 이제 물가 압력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간에 이렇게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더 압력이 있으면 큰 그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이잖아요.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어쨌건 간에 일정 부분 만약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죠. 레벨 1은 시나리오 1은 가자 지역만 국한된다는 건데, 이거는 블룸버그의 분석에 의하면은 거의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어떤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전쟁이 좀 확산되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유가는 한 10불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이벤트적인 10% 정도 올라갈 거로 전망을 했죠. 그래서 한 8불 정도 올라갈 거라고 하고, 변동성은 크진 않지만 조금은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글로벌 경제도 아주 미미하나마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되고, 그리고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데 그럼 큰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이렉트 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동 전체가 약간 그러니까 편이라기보다도
중동 전체로 좀 확산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란의 친이란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멘이나 바레인 같은 데, 시리아 같은 것도 다 같이 참전을 하게 될 구조가 되게 되면 확률은 낮지만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주가도 뭐 좀 월스트리트 시나리오였지만 한 150불 정도 근처에 갈 여지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커질 여지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GDP 성장률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내년에 한 1% 정도 하락해서 1.7% 정도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1982년 이후에 가장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물가는 전체적으로 내년 예상치보다도 한 1.2%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렇게 되면 블룸버그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약간은 이제 어떤 물가나 유가 이쪽에 좀 더 포커스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중동 이벤트가 터지면 유가가 폭발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데서 유가가 뜨면은 경제가 더 나빠지게 마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의 수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글로벌 지난 한 50년간의 경기 침체 국면이었어요.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이었는데 이렇게 일시로 유가가 걸프전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가 걸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거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유가 팍 떴죠. 유가 팍 떴는데 그 뒤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렇게 다 화살표가 꺾이죠. 즉 유가가 다시 재차 하락합니다. 즉 1980년대 이후는 이런 중동 전쟁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터졌고 이후엔 다시 재차 하락을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유가는 하락을 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 자료에 자세히 보면은 1970년대가 있어요. 1970년대가 있는데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 그때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또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계 하락하지 않아서 일부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설령 이번에 뭐 극단적으로 이란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1970년대 같은 어떤 뭐 이때 이 당시에 한 7년간 스태그플레이션 지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그렇게 보는 그 당시와 차이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가가 뜨는 거에 대한 어떤 제어판이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중동 유가가 뜨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어판이 어떤 대체를 할 수 없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2010년 이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중동 석유의 어떤 대안이 되는 샌드 오일이 발달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가가 예를 들면 100불 쫙 넘어가면은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뚜껑 닫아 놓은 샌드 오일 부분이 다 이렇게 유정을 다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샌드 오일이라는 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 국가가 고성장 그리고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한 50년 지나서 현재는 글로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고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디맨드 사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970년대와 다른 거는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사이드에서는 샌드 오일이라는 존재가 있고 디맨드 사이드에서는 그때와 달리 굉장히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이고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1970년대처럼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얼만큼 폭증을 했는지입니다. 뭐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280%도 있고 평균적으로 작게는 뭐 40% 많게는 거의 한 100% 정도 일시적으로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중동 이벤트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전쟁이 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얼만큼 지속됐는지는 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먼 센스가 그러니까 좀 상식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유가 폭등했던 기간에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7개월, 이게, 그러니까 17개월이 아닙니다. 17주, 22주, 10주, 16주, 3주입니다. 즉, 이렇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유가가 했고 또 폭등하는 이제 규모는 다 그 당시에 영향이 다 달랐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가가 이벤트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터져서 유가가 랠리를 했던 기간은 한 3, 4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 관점이면은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몹시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채권 투자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2년 이렇게 긴 호흡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시 돌아가서 블룸버그의 전망대로 만약에 이란과 직접 교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일 때는 일정 부분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8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을 갈 여지가 있고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 정도 예상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이지만은 그러나 추세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히나 과거 예를 봐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와 수요 공급 측면에서 환경 변화도 있었고 실제로 과거에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이벤트에 따른 어떤 유가 급등과 그 기간을 분석해 보더라도 한 4개월 남짓이 맥스였다. 그러면 호흡이 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아무튼 요거는 뭐 제가 미래를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요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갖고 있으면 조금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